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스 모기지 세 번째 시간, 리버스 모기지의 대출금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2017년 10월에 정부에서 리버스 모기지 대출 한도를 조정했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이 축소를 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리버스 모기지는 연방주택국 FHA에서 리버스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쓰는데 2009년 이후 지금까지 FHA가 손실을 본 것이 약 120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준 것이 다 120억 불만큼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한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가 손실을 보게 되었느냐를 보면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수명이 증가했다는 거죠. 62세에 리버스 모기지를 받았다고 가정하고요. 옛날에는 예를 든다면 80 몇 세 이렇게 들어가시고 했는데 이제는 의료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점점 오래 사시는 거예요.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자가 계속 누적돼서 대출금을 증가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금 잔액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가 사망하신 다음에 그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다 상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또 일부는 리버스 모기지 신청하고 자금을 그때 쓰지 않고 라인 오브 크레딧 상태로 놔두면 라인 오브 크레딧이 매년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보면 집값보다도 대출자가 인출하시는 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가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대출금을 좀 한도를 좀 줄이는 그런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2017년 10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 모기지 대출금 한도를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집 가격이 얼마냐, 그리고 이자율이 얼마냐, 그리고 대출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집 가격은 이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한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FHA 한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뉴욕 시티를 기준으로 하면 63만 6,150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100만 불이라 하더라도 100만 불 다 치지 않고 63만 6,150불 기준으로 대출금이 산정이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율은 대출 받을 때 그때의 실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대출금 한도를 계산하는 장기 이자율입니다. 장기 이자율. 보통 10년짜리 정부 국채 이자율과 연동되는 그 이자율인데요. 그 이자율. 그리고 대출자의 나이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대출금 한도가 많아지고요. 나이가 적으시면 대출금 한도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모기지는 다른 일반 모기지와 달리 이자를 매달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으면 이자 부분이 계속 대출금이 더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면 이제 대출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많이 주고요. 나이가 62세 정도 이렇게 좀 젊으시면 대출금 한도를 좀 작게 줍니다. 이게 또 설명이 좀 복잡한데 실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책에서 제가 정리한 거는 옛날 규정이고요. 2017년 10월에 또 바뀌었기 때문에 좀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 가격이 60만 불이라고 하고요. 나이가 62세, 대출자의 나이가 62세.
가정하고 지금 현재 금리로 보면 현재 대출 가능 금액은 약 한 27만 불 정도 되고요. 만약에 대출자의 연세가 82세면 대출 가능 금액이 약 35만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대출 한도가 또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세히 봐야 될 것이 대출 한도가 있다 해서 그 돈을 다 뺄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1년 동안 대출을 이렇게 시작한 거고 1년 동안은 그 대출 한도의 60%만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내년에 그 다음 해, 1년이 지난 다음 해에 인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27만 불, 62세 기준으로 27만 불의 대출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대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에는 27만 불을 다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27만 불의 60%인 16만 2천 불까지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인출하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럼썸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인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매달 체크를 받는 연금식을 받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60% 규정에 약간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 대출금이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출 한 대 60%만 인출했는데 그 인출한 금액 갖고는 기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약간 예외된 경우인데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앞에 사례랑 같은데 집이 60만 불이고요. 62세고요. 그러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약 27만 불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60%는 16만 2천 불이 되죠. 그런데 그 대출을 지금 하시는 분이 기존 모기지 잔액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18만 불이에요. 그러면 60%인 16만 2천 불 가지고 기존 모기지 18만 불을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 60% 규정 때문에. 이런 규정에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는 기존 대출금 플러스 대출 한도의 10%, 기존 대출은 18만 불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출 한도가 27만 불이니까 거의 10% 2만 7천 불. 그래서 1년 내에 20만 7천 불만큼 인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 모기지 리버스 모기지 대출금 한도 계산은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적용할 때는 전문가분들하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이 계속 바뀌고 또 장기 이자율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출 한도 금액도 실제 적용할 때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